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제가 과제로 내줬던 요 6가지, 이 6가지를 다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네모랑 그다음에 요 알 굴리는 요 직사각형이랑 화살표랑 구름, 요 심장박동수 문의는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물음표 만드는 것만 같이 해보고 그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탑뷰에서 켜줄 거예요. 탑뷰에서 켜주고 직선을 눌러줄 건데 여기에 직선을 눌러도 되고 단축키 L 라인의 약자로 해가지고 L을 눌러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F9와 F8은 뭐라고 했죠? 그리드 스냅과 개체 스냅이라고 했어요. F9는 그리드 스냅을 걸어주면 이렇게 모서리로만 마우스가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걸어가지고 먼저 한 15cm, 15mm예요. 15mm에 맞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15mm에 맞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줬고 그 안에 이제 물음표를 그릴 거예요. 자, 물음표를 그릴 때는 이 곡선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곡선은 단축키는 그냥 단순해요. L 옆에 있기 때문에 L을 2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직선을 할 때는 그리드 스냅을 하는 게 편하지만 곡선을 할 때는 그리드 스냅을 꺼주는 게 좋겠죠? F9를 눌러서 그리드 스냅을 꺼주고 그 다음에 개체 스냅을 꺼준 상태에서 이렇게 물음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라고 해가지고 선을 단 한 번에 예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라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보다 더 라인으로 안 했기 때문에 라인을 더 한 번에 예쁘게 만들기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제어를 하는 걸로 라인을 한 번에 만든다는 생각이 아닌 여러 번 다듬어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라인 정리가 다 됐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툴을 써줘야 되겠죠. 자, 이 선과 똑같은 선을 만들려면 어떤 아이콘을 써야 될까요? 자, 여기 커브 도구 툴에 있는 이 간격 띄우기, 옵셋, 커브 옵셋이라는 이 툴을 써야 되겠죠. 얘를 쓰기도 하고 옵셋, 영어로 옵셋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저는 여기 5로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5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떠요. 지금 제가 거리가 9mm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크게 지금 나오고 있죠. 얘를 거리를 1로 여기에 숫자를 1을 넣어서 엔터를 쳐줄 거예요. 그럼 1에 맞는 여기 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직선 L이라고 했죠. 얘를 눌러서 엔터를 눌러서 이때는 이제 개체 스냅을 킬 거예요. F8을 눌러서 키고 끝점을 켜줄 겁니다. 끝점에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끝점과 여기 있는 끝점 잡아주고 여기 있는 끝점과 여기 있는 끝점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살짝 저는 이제 얘를 기울이고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기울이고 싶어서 살짝 기울여줬고요. 이 툴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서클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얘를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화살표로 왔다 갔다 이동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화살표 키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처음으로 배울 이제 2D 아이콘 툴은요, 바로 조인과 익스플로드, 그러니까 결합과 그다음에 분해, 그리고 트림과 스플릿이에요. 얘네 둘 다 자르는 거지만 자르는 게 달라요, 방식이.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편집 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선 편집 툴이 있고 뭐 면이랑 이제 솔리드 이제 편집 툴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동과 관련돼 있는 변형 툴이 있는데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툴이 요 네 개가 있어요. 뭐 물론 여기다 더 있긴 하지만 요 네 개가 뭐냐? 자주 쓰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퍼즐 표시 같이 생겨 있는 게 조인, 연결이죠. 결합.
그 다음에 이 폭발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익스플로드, 분해, 폭발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 여기 있죠. 트림은 나무를 확 잘라가지고 부러뜨린 느낌이고, 스플릿은 나무를 커팅을 했으나 그대로 남아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트림과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트림을 쓸 건지 스플릿을 쓸 건지 극명하게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을 잘 알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한꺼번에 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시인 샵 이제 아이콘이고요. 이걸 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이면 트림, 여기 보이면 스플릿 툴이 있죠. 자, 그러면 라인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우고요. 영상이 아니라 그림은 지우고요. 먼저 여기 그리드 스냅을 켜도 되고 안 켜도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켜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우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면은 그 직전에 했던 명령어가 그대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을 하거나 명령어를 쓰지 않고 스페이스바나 우클릭을 통해서 그 전 명령어를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샵을 이제 만들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트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트림을 할 거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으면은 트림이 있고 트림 해제가 있습니다. 이 트림 해제는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고요. 트림 좌클릭이죠. 좌클릭 트림을 누르면 클릭을 하는 게 개체들이 없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르고자 하는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이 트림이라는 툴을 눌러주세요. 단축키는 T가 되겠죠. T를 누르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명령어가 이렇게 뜰 거예요. 트림할 개체 선택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 키를 누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선 연장 아니요 가상교차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맨 처음에 설명했던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문 버전을 쓴다고 했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가려져요. 한글 버전을 쓰면은 영어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영어는 지금 요 안에 다 들어오는데 한글은 요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이 잘려요. 이게 이제 한글 패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한계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영문 버전을 쓰긴 하는데요. 그렇게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 버전을 씀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냥 한글 버전이 편하신 분은 살짝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거는 대부분 건들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건드려야 될 때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할 개체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개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선들만을 먼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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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다 완료가 됐으면 엔터를 누르시면 이 트림에 대한 명령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게 명령창이 뜨고 지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선들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만 남게 되고 필요 없던 선들은 다 사라졌어요.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면으로 만들거나 혹은 선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때는 여기에 보이는 이 결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결합을 누르게 되면 이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은 선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얘를 또 묶을 수 있는 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룹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룹과 언그룹 이 두 개가 있는데 얘랑 요 위에 있는 결합 그리고
요 분해와 요 아래에 있는 그룹 해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결합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정말로 얘네가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그룹은 뭐냐? 결합이 된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룹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얘네가 억지로 결합인 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D로 이제 딱 이걸 만들었을 때 얘를 결합으로 하지 않고 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3D 프린터로 이 데이터가 넘어갔었을 때 출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실제로는 다 얘네들이 결합이 돼 있어서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결합이 안 돼 있는 따로따로의 개체이기 때문에 솔리드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길을 들일 때 절대로 그룹으로 길들이지 마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룹으로 가느냐? 자, 이제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폭파시키고 언그룹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제가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이 돼 있어요. 자,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결합인 것처럼 보여요. 다 이제 선이 딱딱딱 맞게끔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네 결합을 누르게 이렇게 하면 결합이 될 수는 있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뜨려 놔야 되겠죠. 자, 트림으로 이렇게만 잘라 놓을게요.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다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남아 있죠. 이 상태에서 결합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 세 개의 선만 연결이 되고 얘는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왜 결합이 안 되지? 아무래도 결합이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안 보여요. 나중에는 진짜 보시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한눈에 보이면 여기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트림을 해야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짧은 것들은 여러분이 거의 보지를 못해요. 저도 찾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트림이 안 되는 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여기에 그룹을 누르게 되면 얘네는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 훨씬 편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룹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초보자 분들께서는 그걸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그룹과 결합의 차이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한꺼번에 선택하는 일들이 많을 때 그때만 쓰시면 되고요. 웬만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결합을 써가지고 결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은 단축키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단축키를 조인이기 때문에 J로 해놨겠죠. 이렇게 결합이 되게끔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쓰거나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샵 버튼에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아까까지 이제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분할, 이제 스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분할은 이제 Y예요. 그래서 분할을 눌러주시거나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Y를 누르고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트림 같은 경우는 먼저 자르고자 하는 개체들을 다 선택을 해준 후에 트림을 눌러서 하나씩 이렇게 잘라줬었죠. 근데 이제 스플릿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먼저 절단하고자 하는 개체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눌러주시는 게 편해요. 아이콘을 눌러주시거나 단축키 Y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주셔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얘를 자를 칼을 선택을 하래요. 얘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생선으로 비유를 할게요. 여기에 이쪽 부분이 머리,
이쪽 부분이 몸통, 이쪽 부분이 꼬리입니다. 얘를 손질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칼을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첫 번째 칼과 두 번째 칼을 선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 완료가 되면 엔터 키를 누르래요. 그래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둘, 셋. 세 등분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고, 이 친구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요 아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자르고자 하는 요 생선, 이 생선으로 비유를 또 할게요. 생선을 놓고 이제 다시 여기에 있는 분할을 눌러주는 거예요. 분할 누르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칼,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칼을 선택을 해주고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로 분할이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로 선도 잘라줄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잘라줄 건데 확실해야 되는 거는 이 분할은 이 선과 이 선이 꼭 맞닿아 있어야 돼요. 넘어가도 상관없고 맞닿아도 상관이 없는데 맞닿아 있지 않거나 얘가 더 뒤에 있거나 그러면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다시 분할 혹은 Y 단축키 Y를 누르고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또 나오죠. 첫 번째 칼과 두 번째 칼 그리고 엔터. 그럼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도 잡아주고 해주고 얘네들 잡고 엔터 하면 잘리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 잘라졌으면 얘네 전체를 잡고 결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합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면 스플릿이 다 작동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제 조인과 익스플로드, 트림과 스플릿을 이제 했으니까요. 이제 응용 문제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응용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은 총 5개의 응용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저랑 요 반달, 그다음에 요 종이 접힌 모양, 그리고 요거 이 3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네, 여러분들이 이 3개를 포함해서 이 2개까지 해서 5개를 과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얘 그리는 법과 얘 그리는 법을 같이 해볼 거고요. 지금은 얘와 얘 3개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다 하셔야 되고요. 저번 주의 과제와 이번 주의 과제 역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한꺼번에 그 과제를 꼭 보내주세요. 나중에 이게 과제가 평가물이 될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라이노를 켜가지고 이 3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는 제가 라이노를 배울 때 제 스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없다. 다만 해답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해진 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이제 정해놓은 답이죠. 근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공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창문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뭐 한자로 표현해서 밭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그 달을 만들 때 커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요. 커브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이제 개체 스냅을 켜가지고 여기에 끝점을 맞춰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달을 만들어서 결합을 했어요. 자, 이것도 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드 스냅을 키고요. 중간점을 잡아준 다음에 키워주고 얘를 뭐 여기 카피를 했어도 되고 여기에 있는 다시 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 붙이고 트림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트림 이렇게 해주면은 엔터를 해주고 결합을 해주면은 똑같은 반달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달이 있어요.
이 달을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과정을 만들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바뀔 수도 있고 똑같은 답이어도 과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노 같은 경우는 해답만 있고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굳이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이다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이게 답이다 싶으면은 그거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해답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트림과 뭐 결합과 그다음에 분해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 방식으로 보여준 거고요. 반달을 했으니까 이제 이 세 번째 거를 해볼게요. 얘도 방식이 여러 가지겠죠?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직선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서는 얘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근처점을 켜놓고 여기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그리드 스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굳이 개체 스냅을 키지 않아도 그리드 스냅만 켜놓은 상태에서 찍어주기만 해도 다 걸쳐져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쨌든 여기 두 개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트림을 이용을 해서 얘네를 잘라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얘는 열린 커브라고 하고 얘는 닫힌 커브라고 해요. 똑같은 커브인데도 성질이 달라요. 왜 다르냐? 시작점과 끝점 때문인데요. 얘는 시작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쭉 그림을 그려서 끝점이 여기에서 끝났어요. 즉 얘와 얘와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커브는 열려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열린 커브는 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리드 고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이어져야지만 면이 될 수 있고 그 면을 다시 고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닫힌 커브라고 해요. 시작점이 여기면은 그리고 그려서 끝점이 시작점과 똑같은 거를 이제 닫힌 커브라고 해요. 이 커브와 이 커브는 성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결합을 할 수는 있어요. 어거지로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얘네를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합이 됐다고 해서 다 결합이 된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3D화를 한다고 했었을 때 얘가 3D화가 되지가 않아요. 자, 왜냐?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점과 끝점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꼬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시작점과 끝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시작점과 끝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쭉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또 만나게 되고 여기서 또 만나게 되고 겹치기 때문에 얘는 컴퓨터 상에서 3D화로 만들었을 때 에러가 뜨면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선을 어거지로 결합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트림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합만 해서 일단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과제로. 다 됐으니까 얘도 하나 없애고 옆으로 치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작업을 할 때 보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항상 저는 작업을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요만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 옆을 똑같이 만들고 싶을 때 항상 가운데 중심점에서 작업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똑같은 거를 대칭시켜서 만들기가 편해요. 라이노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칭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업을 할 때 항상 가운데에서 하는 버릇을 들이도록 하세요. 다 된 작업은 이렇게 옆으로 빼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 역시 여러 가지겠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만들어 놓고 얘를 기점으로 해서 요번에 스플릿을 해볼게요. 얘가 자를 생선이에요. 그리고 스플릿을 쓰고 칼을 놓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 잘려져 있겠죠? 없애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자, 얘는 그러면은 열린 커브가 되겠고요. 얘는 닫힌 커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제가 시범을 보였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따로 시범을 보이지 않을 테니까 나머지 두 개는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일단 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move, copy, rotate, scale, array까지 이제 배워볼 거예요. 아까 배웠던 트림과 다음에 스플릿, 그다음에 익스플로드, 조인 이거 외에도 5개, 총 9개의 아이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고요. 아까 4개를 이제 했으니까 지금은 요 5개를 또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5개는 어디에 있냐면요.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변형 툴이에요. 라이노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했으니까 없애고요. 2D를 지금 변형시킬 수 있는 툴들이 여기 커브 도구 툴이 있죠. 얘 말고도 여기 보시면은 이동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 이동이라는 툴을 꾹 눌러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변형이라는 툴이 나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여기 이동이라는 툴 여기 아래 화살표를 눌러도 나오고요. 얘를 꾹 눌러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라는 툴이 나오는데 이 변형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알아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툴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보다는 나는 이걸 더 잘 쓰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자 나중에 이걸 잘 쓰든 저걸 잘 쓰든 뭐 자기 입맛에 따라서 변형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변형 툴에서 이제 아이콘들, 툴들을 제가 이제 뽑았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맨 앞에 이 변형이라는 툴을 대표하는 맨 앞에 이 무브는 정말 많이 이제 쓰니까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거겠죠. 이렇게 원을 만들었어요. 이 원을 가서 배치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하죠. 근데 얘를 옆으로 5mm 옮기시오 하면은 잡고 5mm 옆으로 어떻게 옮길지 고민이 되시죠? 자, 이럴 때 치수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거나 치수상으로 정확하게 복사를 해야 될 때 쓰는 툴이 바로 이동입니다. 자, 얘를 누르거나 여기에 단축키 M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이동의 기준점을 찍으라고 해요. 자, 이 머리로부터 찍어서 기준이 돼서 이동을 하느냐, 혹은 가운데를 찍어서 이동을 하느냐, 혹은 끝이나 옆을 찍어서 이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동이라는 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준점을 먼저 찍으라고 해요. 그럼 이 기준점을 먼저 찍게 되겠죠? 자, 찍고 쭉 이동을 할 때 5mm 이동을 하고 싶다 하면 숫자 5를 치고 엔터를 하면은 그 5에 해당되는 만큼 얘네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동을 할 때 5만큼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좌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0,0에 위치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0,0을 눌러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0으로 가겠죠. 근데 뭐 여기서 기준점 이라고 하죠. 여기 가장 기준이 되는 이 0,0은 0,0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숫자 0만 쓰고 엔터를 쳐도 얘를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0을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얘가 그 기준점에 맞춰서 0,0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기준점을 잠시만요. 얘를 찍어준 다음에 기준점을 찍어서 이동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배워볼 이제 아이콘 툴은요, 여기 카피입니다. 이동과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변형 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라이노에서 보면은 변형 툴에서 이게 변형 툴인데
이 변형 툴에 카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나와가지고 위치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동과 더불어서 많이 쓴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인 원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가지고 복사를 해줄 건데 복사를 할 때 카피를 누르게 되면은 이동과 똑같이 기준점을 찍어줘야 돼요. 여기 위에 찍게 되면 이 위에를 기준점으로 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를 가장 이제 편하게 움직일 때는 중간을 찍어주는 게 좋겠죠. 중간을 찍어줄 때는 개체 스냅을 켜서 여기에 보면 중심점이 있어요. 이 중심점을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카피를 누르고 이 선을 이 원의 선을 가까이 원선에 가까이 갖다 대게 되면은 뭐 근처점이 찍히기도 하는데 살짝만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중심점이 나오게 돼요. 이 중심점은 무게중심이고 웬만한 도형들 그 무게중심은 다 라이노가 잡아주기 때문에 중심점을 찍어줘가지고 가장 가운데 되는 곳에 찍어서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구름 제가 구름 했었던 거 기억나요? 여기 과제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 그리던 거요. 이 구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려서 다시 할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줘서 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은 구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다음에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구름이 돼요. 근데 이렇게 구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얘를 카피를 해서 잡아주고 이제 조금 이제 개체 스냅을 꺼줄게요. F8을 눌러서 자, 꺼준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잡아주고 역시 트림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트림 쭉 잡아서 잘라주게 되면 구름이 되겠죠. 요것도 구름, 요것도 구름입니다. 자, 카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 별을 카피를 해서 이쪽 저쪽에 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패턴 작업할 때나 여러가지 도형을 겹치거나 혹은 분산시켜서 뭔가의 무늬 패턴 같은 거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카피를. 그 다음에는 이제 로테이트라는 툴을 배울 거예요. 이 로테이트는 이제 영어를 그대로 치기 가장 회전이겠죠. 자, 도형을 가지고서는 회전을 쭉 시키는 거예요. 오브젝트의 기울기를 조절을 해요. 이 기울기를 조절을 할 때는 단순히 조절을 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조절을 하면서 복사를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직사각형을 가지고 로테이트라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 보이면은 이동 툴을 꾹 눌러서 변형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로테이트가 있죠. 근데 얘도 또 많이 쓰니까 이렇게 빼놔가지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있죠. 자, 이 로테이트를 눌러주게 되면은요 여기 명령창이 위에 명령창이 뜰 거고요. 회전의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게 돼요. 이 회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되는 곳이 여기라고 0,0이라고 찍게 되면은 쭉 각도 또는 첫 번째 참조점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축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심 축을 만들라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쭉 올려서 방향을 찍어주는 거예요. 저 이제 위로 찍어주게 되면은 이 찍어주게 된 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흔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45도 각도로 얘네가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도
움직여 보겠다 하면은 90도를 놓은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90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자 하는 개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테이트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중심점을 그 다음에는 첫 이제 참조점이라고 하죠. 참조점을 잡아줌으로써 축을 만들어주고 이 축을 기점으로 해서 얘를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보시면은 복사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요가 잘렸어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얘라고 되어 있는데 얘 역시 잘려 있죠. 자, 얘로 바뀌게 되면 뭐냐? 아까 90도로 갔었을 때 복사가 아니오 했었을 때는 얘만 갔었었는데 복사를 얘로 바꿔 놓으니까 두 개가 생겼어요. 똑같은 카피인데 얘는 카피를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막 찍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카피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중심을 찍고 축을 설정해 준 다음에 쭉 돌려주는 거예요. 복사가 아니오일 때는 찍어주면은 바로 명령이 끝나면서 우리가 찍어준 위치로 옮겨지고 끝인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를 얘로 바꿔놓고서는 다음에 찍어주게 되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여기도 옆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요? 얘 자체를 또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로테이트 잡아주고 여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잡아서 얘를 가운데로 놓으면은 아이고 자 복사는 아니오로 해야겠죠. 가운데로 놔주면은 부채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잡아주고 트림을 이용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워보세요. 이렇게요. 위에도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워서 한번 부채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데까지는 지우지 마시고요. 딱 요 정도만 해서 부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배워볼 툴은 바로 미러입니다. 카피는 그냥 대상을 원하는 지점에 카피를 하는 거고, 로테이트는 기울기를 기울여가면서 이제 카피를 하는 거라면, 미러는 뭐냐면은 왼손과 오른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손과 오른손 똑같이 손바닥이 있고 손바닥을 맞댔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의 손바닥끼리 맞대게 되면은 거의 손바닥이 뭐 짝짝이인 사람도 있겠지만 짝짝이어도 뭐 그렇게 크기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게 카피를 시켜주는 게 바로 미러 툴입니다. 자, 이제 이 부채는 없애주고요. 자, 동그라미를 제가 옆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 동그라미를 이 옆에다가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변형 툴을 꾹 눌러보면은 여기 맨 첫째 줄에 마지막에 보면 미러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미러 평면의 시작이라고 나와요. 3점을 찍으래요. 자, 3점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절반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가운데를 이제 가운데 기준을 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살짝 틀어주면은 틀어주는 대로 쭉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중심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운데를 잡아주고 위로 올리면 이 지금 요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칭이 되게 얘가 살짝 틀어지게 되면은 틀어진 만큼 대칭 각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또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무한대로 대칭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미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원을 이용을 해서 하나.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원을 예전에 데칼코마니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셨던 분도 뭐 있겠죠? 저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주고요. 얘를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고요. 자, 여기서 얘를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툴 중에 뭐가 있죠? 여기 차수를 바꿔주는 게 커브 재생성이 있죠? 얘네 두 개를 잡아주고 커브 재생성을 해줘서 여기를 8에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인트를 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나비 날개 비슷하게 위를 잡아줄 거고요. 여기는 아래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네를 잡아주고 아까 배웠던 트림으로 이 아래를 이렇게 잘라주면은 나비의 날개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엔터를 쳐야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쳐주고, 자, 이렇게 쳐준 상태에서 얘네를 결합을 시켜줄 겁니다. 결합을 시켜주면 선이 하나로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 미러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잡아주고 가운데 불필요한 선을 트림으로 잘라주면 나비 모양이 되겠죠. 해주고 결합. 이렇게 해서 이 나비 문양까지 다 만들었으면은 하나의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카피를 이용해서 이쪽 저쪽에 나비 무늬를 찍어 보세요. 이렇게 툴을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부쩍부쩍 금방 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울 5번째 툴은 바로 원형 배열 어레이라는 툴이에요. 오브젝트를 원형으로 배열해서 복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축키는 당연히 어레이기 때문에 A가 되겠죠. 라이노 창에서 보면서 간단하게 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원을 하나 제가 여기 위에다 하나 만들게요. 이 원을 쭉 복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복사하냐면요. 이렇게 이 원을 따라 가지고 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로테이트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원형 배열이에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원을 쭉 대칭이 되게끔 똑같이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구간이 똑같이. 이게 원형 배열입니다. 어떤 식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원형 배열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명령어는 단축키가 A라고 했죠. A를 눌러서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를 하게 되면은 중심점을 찍으라고 나와요. 아까 저는 이 원을 여기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쭉 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0에 찍어 줄 거고요. 항목수는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 6개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돌릴 거냐? 0도에서부터 360도를 돌릴 건지 0도에서부터 90도만 돌릴 건지 0도에서부터 180도만 돌릴 건지 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돌리기 위해서 360을 선택을 해줄게요. 만약에 이게 360이 아니라 180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숫자 180을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저는 360이기 때문에 360을 누를 거고요. 지금 기준이 3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60을 안 누르고 따로 그냥 엔터만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쳤어요. 그랬더니 핑크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핑크색 안에 들어가 있는 원들이 당신이 원하는 지점에 배치된 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니다 싶으면은 ESC를 누르면 되고 맞다 싶으면은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형 배열이 되어서 복사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요. 네잎 크로바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0,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커브를 이용을 해서
하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포인트를 켜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아까 미러 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트를 만들었으면 얘를 결합을 시킬 거고요. 결합을 시킬 거고요. 이 상태로 원형 배열을 하게 되면 많이 겹치기 때문에 포인트를 켜서 얘를 조금 위로 한번 올리고 줄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케일은 안 배웠기 때문에 포인트를 켜서 얘를 한 칸, 얘도 한 칸 줄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원형 배열을 이용을 해서 중심점 찍어주고 항목수가 일단 세입 클로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잎 클로버 말고 먼저 세입 클로버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엔터. 360도죠. 360도 그대로 엔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다 싶으면은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세입 클로버. 자, 커브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주면은 세입 클로버가 되겠죠? 얘를 세입 클로버가 싫다, 네잎 클로버다 싶으면 네잎 클로버를 만들고 싶다 싶으시면은 원형 배열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항목수를 4로 바꿔주면 되겠죠? 360도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잎 클로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은 이제 바로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은 제가 따로 뺀 이유는 스케일 다른 것들은 이제 조작이 가능한 이제 조작하는 게 쉬운데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조작하는 방식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방식을 다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스케일이에요. 라이노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얘는 제가 따로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3D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3D의 개념을 접근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제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할 거여 가지고 지금은 제가 따로 뭐 예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고 스케일이라는 게 이런 거다, 사용은 이렇게 한다 정도로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기 쉽게 사각형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요. 얘를 가지고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얘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때는 F10을 눌러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걸 배웠었죠. 이렇게 잡아서 옆으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 위에를 잡아서 위아래로 늘린다거나. 자, 근데 얘를 가지고서는 여기 보면은 스케일이 있어요. 그쵸? 여기 크기 조정이 있고 이쪽에서도 크기 조정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기 있는 거 이 창을 이제 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히 말해서 이 크기 조정은 1D, 2D, 3D로 나눠집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1D, 원 디렉션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즉 X축으로만 움직이던가 Y축으로만 움직이던가 라는 거고요. 2D 같은 경우는 2 디렉션이 되겠죠. X축과 Y축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3D 크기 조정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X축과 Y축 그리고 G축이라고 하죠. Z축 이렇게 해가지고 세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자면요. 구를 하나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탑뷰, 프론트 뷰, 사이드, 라이트 뷰도 잘 보이게 음영으로 제가 놓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이 되겠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본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옆에서 본 모양이겠죠. 반대로. 자, 얘를 가지고서는 이제 보여드리면 탑에서 이제 보여드리자면요. 1D 한쪽 방향 디렉션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X축이 변화를 했죠. 근데 Y축은 변화를 안 했어요. Z축은 변화를 안 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역시 또한 Y축도 변한 게 없어요. 단지 지금 요 X축만 변했어요. 요 Y축 안 변했고 Z축 안 변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모양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게 원 디렉션 한 방향만 줄였을 때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투 디렉션 2D로 크기를 조절을 했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절했어요. 탑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완벽하게 다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만 프론트 뷰에서 보면은 여기 Z축이 줄질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럭비공 모양의 지금 공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축구공 모양이었었는데 럭비공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마지막으로 얘를 3D 이제 3디렉션 세 방향으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쭉 해서 하면은 똑같이 지금 탑에서 보면 2 디렉션 줄듯이 지금 줄었어요. 그쵸? 근데 프론트에서 봐도 라이트에서 봐도 퍼스펙티브 면에서 봐도 다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그쵸? 이 세 방향에서 다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지금 줄어든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1 디렉션과 2 디렉션과 3 디렉션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써야 되는 그런 난이도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툴 설명은 간단하게 이제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지워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거는 뭐뭐만 알려드릴 거냐면 원 디렉션과 투 디렉션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원 디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 디렉션은 말 그대로 한쪽 방향만 움직이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 갈 건지 Y축으로 갈 건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툴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원점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을 찍으라고 해요. 기준이 되는 점을 가운데로 찍을 건지 아니면은 여기 모서리 쪽으로 찍을 건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서리 쪽으로 찍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쭉 키워서 한쪽 방향으로 쭉 일관되게 지금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기준점이 모서리가 되기 때문에 그 모서리는 크기 변형이 별로 없고 위로 갈수록 크기 변형이 더 커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원점이 가운데다.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덜 받게 되고 점점 가해로 갈수록 더 그 변형이 커지는 그런 거를 지금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가해를 찍어 가지고 늘려보기도 하시고 가운데를 찍어서 늘려보기도 해보세요.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다 해보신 분은 F10 포인트 키는 거죠. 이 포인트를 키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주느냐, 내가 늘리고 싶은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만 늘리고 싶다. 얘를 잡아주고 원 디렉션으로 방향을 저는 위로 가지게 해줍니다. 혹은 방향을 원 디렉션 방향을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원 디렉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 디렉션이에요. 투 디렉션은 말 그대로 X축과 Y축 두 방향을 이제 키워줄 때 쓴다고 했죠. 자, 얘를 눌러서 가운데를 누르고 찍게 되면은 투 디렉션 X축과 Y축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원 디렉션과는 다르게 일정하게
커져요. 2D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고 키워준다고 해도 역시 일정하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 디렉션으로 키울 건지 투 디렉션으로 키울 건지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보세요. 원으로도 해보시고 뭐 사각형으로도 해보시고 별로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많은 도형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형 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 변형 툴과 그 다음에 이 허리 부분에 있는 조인,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트림, 스플릿까지 알아보았고요. 여러 가지 있는 이 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과제인 이 4개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개는 지금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툴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서 과제로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주까지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과제를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은 과제를 하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고민을 끝내고 웹하드를 제가 따로 만들지 혹은 구글 드라이브나 다른 어떤 매체를 이용할지는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있는 요 과제 5개 다음 주까지 꼭 하시고 연습을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하셔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